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총선이 눈앞이다 보니까 뉴스만 틀면은 무슨 장관이죠? 뭐, 이렇게, 이게 주택 장관인가요? 나가지고 늘 그 얘기를 해요. 뭐, 주택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는데, 늘 발표가 보면은 뭐, 몇 천 호를 제공하겠다 하는데, 대도시,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는 거의 안 돌아가요. 땅값 비싸니까 못 하겠지. 근데 어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1200호를 메트로 밴쿠버에 제공하겠다 그래서 괜찮은 뉴스네 이렇게 많이 제공해주면 좋지라고 보니까 문제가 저는 그래서 어디 이렇게 할까 보니까 1200호인데 타운십 오브 랭리하고 버나비래요. 그래서 랭리면 일단 좀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랭리 괜찮지 좋아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700호를 자, 랭리에 제공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네. 빨리 제공해야 될 텐데 했는데 일단 왕공 목표의 목표가 2027년 앞으로 3년 뒤에 공사를 그럼 시작을 한 겁니까 도대체?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걸 일단 총선 앞이니까 도 발표를 했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300호는 도대체 371호를 도대체 번합에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아니네. 그 나머지 그러니까 400호를 번합이 한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300호 가까이를 뭐 그 랭리 400호는 번합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제야 프로포저 이제 제안서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제안서를 넣었으면 제안서가 이게 어프로브 되는데도 좀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걸리고 공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들어가도 또 지금 여기 랭리 타운십에 들어가는 거는 타운십 오브 랭리에 들어가는 거는 construction already underway. 이제 공사 벌써 들어갔대요. 공사가 들어갔는데도 3년 뒤 완공이 목표야. 그러면 이건 최소한 4년 5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네. 그죠? 그냥 막 지르고 보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느리죠, 진짜. 느리고 느려도 되기만 하면 다행인 건데 이런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10만 호 뭐 제공하겠다 막 발표했는데 이 공기를 제공하는 공기가 진행되는 것들이 거의 없고 다 딜레이 되고 있고 그죠? 이런 저런 것뿐만 아니라 뭐 그 스카이 트레인도 마찬가지고 패출로 브릿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공사들인데도 이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뭐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정부도 그런 걸 이제 어차피 비용 상승해서 예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까 전면 딜레이가 되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앞으로 뭐 그 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봅시다.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일단은 그 most affordable BC city가 그러니까 가장 주택을 구입할 만한 도시들 여기서 아보츠폴드가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거기가 이제 렌탈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아보츠폴드에 그 큰 대규모 좀 이렇게 프로젝트 있어가지고 가봤어요 얼마 전에 보고 싶어가지고 가격이 그래도 그나마 싸게 나온 부분 있죠. BC 이게 여기 메트로 밴쿠버랑 비교를 하면 근데 기존에 있는 집값보다 비싸게 내놔서 분양이 잘 되는 건 그나마 잘 되는데 뭐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놀란 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마감하기 10분 전에 도착해서 구경 못 하겠구나 싶었는데 저보다 늦게 오는 팀이 한 10팀이 더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그냥 보기 냅두죠. 왜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근데 요즘은 저는 느끼는 게 BC주 캐나다 전체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한 되게 오랫동안. 왜냐면 이제 모기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자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모기지 받아서 렌트를 들여봤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콘도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주춤한 시장이 아닌가. 뭐 실수요자들이 방 한 개 아니면 뭐 스튜디오 룸 이런 걸 사서 살려고 들어가는 건 되게 드물잖아요. 그죠? 그걸 사느니 차라리 렌트해서 돈을 모아서 방 최소한 한 개, 두 개를 들어가야지. 그죠? 투자자들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프리셀 시장이 좀 주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제 생각이에요. 그냥 느껴지는 부분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주춤하던
렌트 시장이 반등의 신호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9개월 연속 하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메트로 밴쿠버 얘기예요. 근데 다시 상승할 조짐이 있고 대도시는 여전히 하락세. 뭐 거기가 10% 가까이 빠진 부분도 있던데 소도시가 껑충 뛴다. 이제 아예 그냥 여기 BC 렌탈을 보고 썼기 때문에 이걸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여기 밴쿠버 중심으로 입지가 너무 쉽죠. 밴쿠버 중심으로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2등, 5등 나오고 그러니까 provinces,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평원주에서도 순위가 어떻게 갈렸습니까? 캘거리가 1등이잖아요. 이 대평원주에서는. 왜? 밴쿠버랑 가까우니까. 밴쿠버랑 교통이 가장 좋으니까. 물론 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밴쿠버 도심에서 가장 가까울수록 좋은 곳이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뭐 너무 쉬운 거라서 입지 분석하기가 입지 분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분석 말 자체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 뭐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캘거리가 이제 평원에서는 1등이고, 그러니까 밴쿠버랑 가까울수록 좋은 도시다. 비싼 도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이 도심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가 year to year, 그러니까 원베드룸이 9.4%가 빠졌대요. 거의 10% 빠진 거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대도심에서는 뭐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중간에 내려오면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렌트가 평균적으로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전국 평균으로는 사실상 이제 뭐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언제부터? 2021년 5월부터 팬데믹이 강타를 했을 때 살짝 쭉 떨어졌다가 이때 이제 이민자 못 받았잖아요. 그 뒤로 이민자 정책 오픈이 열리면서 쫙 올라가서 사실상 특별히 떨어지는 거 없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보면은 물가가 이제 계속 오르잖아요. 조금씩. 이러면 사람들 마음속이나 실제적으로 이제는 렌트도 안 비싸고 집값은 너무 비싸죠, 지금. 집값이 근데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그냥 절대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집값이나 렌트비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또 1년, 2년 흐르다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뭡니까? 이 적응이 되잖아요. 이 가격이면은 내가 2년 전에 보던 가격이 얼추 비슷한데 그럼 괜찮은 가격인데 사야지. 이 정도 렌트면 이제 내 월급도 많이 올랐고 모든 게 올랐는데 렌트비도 그냥 살만하네. 이런 인식들이 점점 생기면 물가가 따라잡는 거죠. 그죠? 가격들을. 결국은 이제 물가에 따라서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BC주에 하루에 $10 보육시설이 1만 곳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2026년까지면은 2년도 안 남은 건데, 지금 10,000 곳이 있는데 2만 곳으로 확대를 시킨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10. 저는 이민 초기에 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보육시설에 못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한 달에, 그러니까 풀타임 말고 그 파타임을 해가지고 한 $500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둘째는 조금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돈 못 벌고 있는 이민자인 저한테는 너무 비싼 돈이었죠. 그러니까 렌트비만 내도 제가 그때 이제 접시 닦기도 하고 그 피자 배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렌트비를 내기도 너무 버겁다 보니까 저걸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면 그래도 보내지 않았을까? 하루 $10에 제가 매일 보낸 것도 아니고 화, 목을 보낼 때도 있고 월, 수, 금을 보낼 때도 있었으니까 뭐 한 달에 $100도 안 되게 그래도 애들 영어도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 배우고 그리고 유치원에 바로 들어갔어요. 저런 프리스쿨 안 가고 영어를 못 하고 프리스쿨 들어갔지. 그 유치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지금도 봐도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해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얘들 잘못이 아니고 아빠가 가난해서 그때 아빠가 가난한 이민자다 보니까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이런 거 반대하고 막 사는 것 같은데 저런 거 좋아요. 저도 왜냐하면 저런 걸 혜택을 못 받고 나도 저런 걸 이런 혜택을 보고 우리 애들 키웠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뭐 일반적으로 잘하는 거 될 텐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한 달에 1,100불에 달라는 교육 보육료가 200달러까지 떨어지면은 한 달에 92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돈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텍스로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텍스가 우리 캐나다에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쓰여진다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물가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그냥 사실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다. 점점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뭐겠어요.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이 정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전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BC 녹색당이 있어요. 옛날부터 늘 존재해왔죠. 자, 이런 당들도 뭘 공약으로 거냐하면, 자, 시내버스 수 늘리고 노선 서비스도 확대하는데, 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 파격 공약. 왜? 내 돈 아니니까. 텍스로 하는 건데 뭐 이거 그리고 그 녹색당이 정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라도 한번 빵 터트려 언론을 한번 타니까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BC 녹색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에서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먹히고 사람들이 원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어디죠? NDP에서도 치과 그 이제 무료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치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룹 베너핏이 있는 되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게 생겨서 좀 더 자유롭게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죠. 다 좋은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우리의 텍스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냥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고. 또 BC주의 건설 현장에 화장실 환경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5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간이 화장실 말고 보면 좀 수세식 변기도 설치해야 되고 손 세정대도 설치를 의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늘 공사할 때는 이렇게 간이 화장실 만들어서 쓰는 게 뭐 늘 이렇게 봐왔으니까 거기다 생각을 못했는데, BC주 근로자협회에서는 야, 우리 일할 때 너무 일하는데 너무 열악해.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 남자도 힘든데 여자를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화장실 문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뭐 주변의 지인들을 봐도 여자분들이 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굉장히 그런데 캐나다 좋은 점 화장실 깨끗해 좋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가뜩이나 이제 건설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건설 현장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도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캐나다 답도 없는 그 캐나다 포스트는 정말 오래전부터 늘 적자 기업이었는데 캐나다니까. 그리고 캐나다 포스트가 없어지면 우리 편지를 못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그 UPS 맞나요? 하여간 뭐 그런 사설 기업들이 다 담당을 하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를 투자해서 지금 캐나다 포스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렸고 지금 보면 집배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집배원들 되면은 돈 많이 번다 막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뭐 우편 거의 안 보내잖아요. 근데 필요한 서비스긴 하고 필수 서비스긴 하니까. 근데 다 잘랐죠. 웬만한 사람 다 잘렸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잡을 뭐 남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어쨌든 말이 좀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자, 이게 우편 요금도 오른다고 합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다 오릅니다. 근데 캐나다 포스트는 지금 엄청난 적자예요. 그래서 캐나다 포스트의 뭐 앞날은 좀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필수 서비스니까 내 그래도 살려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BC 자영업자가 절반은 앞으로 4년도 못 버틴다. 운영 비용이 증가했어요. 인건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람 찾기가 어렵다.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람 찾기는 더 어려워. 그러니까 야, 이게 보니까 이게 식당이나 요즘은 이제 어떤 다른 분석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긱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배달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이제 긱 서비스 같은 그런 뭐 우버라든지 배달이 그래도 식당에서 접시 닦기보단 난 거잖아요. 저도 접시도 닦아보고 배달도 한 3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달이 좀 더 편해요. 그죠? 뭐 그런 차이, 왜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일을 이제 캐나다 사람들도 이제 이민자들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요인 때문에 그리고 물가도 올라갔고 금리는 여전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4년 동안 못 버티네. 그리고 지금은 또 옛날에 받았던 그 코로나 때 받았던 그 지원금도 지금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4년 힘들다. 어쨌든 정말 경기 침체도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 비용 상승, 물가 상승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속이 되면 당연히 뭐 렌트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어포더블 하우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제 뭐 진짜 끝까지 가봐야죠. 그거는 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각자 소생으로 우리의 할 길을 우리는 스스로 도모를 해야 된다. 이거 변함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 마지막 뉴스인데요. 마지막이구나. 어쨌든 UBC가 서리 센트럴에 여기 전문 인력 교육 시설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게 UBC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많이 있다. 결국 들어왔고 의대를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데 지금 전문 인력 이거 보시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산사 그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의대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거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서리 집값 올라가겠네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들어온다고 서리 집값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들어요. 특히 서리 센트럴은 변화될 게 너무 많이 필요하고 여기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렌트로 들어오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장 집값이 오른 힘든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왜냐면 저긴 또 공급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건데 이 지금 국제유가는 오늘 거의 3%나 올랐네요 보니까. 근데 국제유가는 거의 6개월 내내 보면 1년으로 볼까요? 1년 내내 거의 약간 우하향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근데 도대체 밴쿠버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도대체? 오늘 아침도 엄청 비싸던데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게 왜 우리 밴쿠버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싼 기름값을 내면서 살아야 되나 답답한데 저도 요즘에 기름을 좀 많이 써서 기름값 왜 이렇게 비싸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 궁금해요. 이렇게 밴쿠버 우리 가스 프라이스는 왜 이렇게 비쌀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오래간만에 비가 와서 날씨가 좀 싸늘하긴 한데 뭐 이렇든 저렇든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